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시각장애를 가진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비하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때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그 대변인은 일부 표현이 불철이었다면서도 장애인 혐오라는 비판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비난합니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린 게 김예지 과거든. 두 차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표결 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주 이유였습니다.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의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진행자의 도 넘은 발언에도 호응하는가 하면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구들이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합법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피해의식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만. 김 의원이 시각장애인인 점을 공격하며 장애인 할당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뒤늦게 발언이 알려지자 박 대변인은 어젯밤 무지성 혐오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과격한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장애인 혐오라는 비판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갖추지 못한 당이라고 비판했고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에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인증 패널 그리고 이준석 퀴즈인 것 같은데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처참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짧게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습니까?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의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조금이라도.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네, 워낙 좀 불편해서 일부만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신인규 좀 아는 사람이지. 저랑은 이제 겹치진 않는데 그 계보는 비슷합니다. 개별 비슷하지. 그러니까 토론 대회인데 계보. 제가 1기 출신이고 여기가 이제 2기 출신인데 나는 국대다. 나는 국대다. 탄생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계보는 비슷하다고는 봐야 되는데 같이 활동한 적은 없으나 그래도 알긴 알죠 제가. 그러니까 족보를 같이 쓰는 거죠? 근데 너무 이 발언 자체가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이고 심각해. 이게 정말 장애를 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쓴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심각하다니까. 일이거든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아까 제가 공론장의 오염을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제 제도권에서 축출하는 전 이런 노력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인구 구성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인구 구성상 지금 장애인 등록 기준이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내 인구가 5,200만으로 추산하면 나누면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겁니다. 네, 한 5.1%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만날 수 있는 분이고요. 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상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입증을 했고 사실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17대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정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조이나 태백이와 같은 안내견 출입이
거부당했어요. 맞아. 거부당했다가 이번에 이제 김혜지 의원이 등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 역사적 선례를 비춰봤어 보더라도 김혜지 의원은 본인의 스스로의 증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국민의 그 비율대로 다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 과대표돼 있다는 거야. 방금 네.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5.1%인데 예. 장애인 국회의원은 1%밖에 안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집단에 과대표된 거는 사실 검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네. 그래놓고 막 비판이 일었는데도 전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페이북 글 잠깐 한번 일부분만 살펴볼까요?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하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되어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였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게 심각하다, 뭐만 심각해. 하면은 무지성의 혐오 몰이를 한다? 네. 누가 무지성을 썼으며 누가 몰이를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혐오 발언을 하니까 그 혐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론장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여전히 반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문구 그대로 보십시오. 지가 뭡니까 지가. 아무리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현역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가 뭐 그 장동혁의 인증 체계는 뭐 싸가지 없음입니까? 아니 어떻게 자당의 의원한테 저런 식의 그 발언을 하며 너무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거 공격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요 공론장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기본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 예. 좀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 지금 매부쇼에서 편집해서 나가서 그렇지 저거 영상 보다가 저는 못 보고 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발언보다 예. 더 심각한 거는 이 발언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국민의힘이. 중요하죠. 예, 국민의힘의 그 대응법이 나는 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장동혁이 아닙니까? 네. 이거 사표를 반려했어요. 장동혁의 반응 그리고 송언석이의 반응 아주 처참합니다. 네. 장동혁은 논란은 정리하되 인재는 지킨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내부 문제에 이거 언론이 너무 집착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 인재는 사람들은. 지킨대. 예, 인재는 지켜야 돼. 이게 인재인 거야. 이게 인재야. 인증이 됐으니까 또 인증된 대변인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영 얘는 또 자기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 가족들 욕하면은 법적 조치하겠대.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장애인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형사처벌의 대상이래. 아니 자기들이 말을 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꼭 이거 운운하고요. 심각하다니까. 본인에 대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또 법적 대응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 송원석 원내대표 이걸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아니 계엄 때도 불법 계엄 일어났고 내란 일어났는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한밤에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축소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DNA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 당은 없어질 운명이고 전 없어져야 저는 국익에 부합되는 거 아니냐. 너무 지금 심각한 해악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저 그렇게 전 봅니다. 보수 정당에서 자그마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비례대표를 구색 맞추기용으로 썼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람도 데려와서 저변 맞아. 확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네. 보이기 위한 맞습니다. 사실상의 악세사리 취급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맞아. 예. 사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돌이켜 보면 이자스민 의원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화훈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비례대표를 배치하거나 의원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들도 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멋진 정당이다라고 악세사리 취급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박민영이는
이런 전조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돌출 발언을 한 게 아니야.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었을 때 이 사람 그 온라인 아이디 네. 그 일배 표현 써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거든. 예. 그때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내 동생이 쓴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도망갔거든 그때. 뭐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메이플 땡땡땡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죠.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좀 모욕하는 그런 표현 같은 거, 멸칭 같은 거 많이 썼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 정도 지금 수준을 아주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계속 우려먹잖아요. 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자를 이용하죠. 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이용하는 정치를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약자를 끝까지 저렇게 짓밟고 저런 식의 혐오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이미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아직까지 내란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지 의원을 갑자기 타겟팅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탄핵의 가결에 동참을 했었고 맞아요. 국민의힘 당론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전례가 또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도 그런 소신 발언하다가 왕따당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힘이 나서 갑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황교안이다 선언했죠. 유튜버와 국민의힘 대변인의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다른 장애인 없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관련 내용 뭔가요? 너무 싫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같은 당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비하,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정말 모든 멘트가 다 너무 엉망이어서요. 입으로 옮길 수조차 없는 수준인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 과거.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구들이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2번이나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그다음에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비하 3종 세트를 다 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인 것이 천운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전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의식조차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앞서서 봤던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내란 극우 연대와 좀 연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당론을 어겼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게 김예지 의원이 탄핵 표결 때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즉 내란에 반대하고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반탄과 찬탄으로 나눠서 제거해버리고 당 밖으로는 내란 극우연대를 꾀하는 이런 흐름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결국은 윤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는 명징한 징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김혜지 의원이 여성이고 또 장애인이고 연령대도 낮고 하다 보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타겟팅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눈 불편한 거 빼고 기득권이다 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패널 인증제로 뽑힌 대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따위 말을 했다는 게 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의 입이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이랍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
구구절절 당내 장애인 할당 문제, 비례대표 문제 지적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특히 피해의식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는 걸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거다. 이건 혐오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끄트머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와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장애인 혐오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걸 뭐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사람을 선임한 장동혁 대표는 엄중 경고로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질을 해야죠. 네. 결국은 내란의 힘, 혐오의 힘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참 씁쓸합니다. 아니 이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장동혁이 의리로 이거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딴 식으로 가면 이 방조 자체가 또 다른 이런 혐오, 전략입니다. 차별에 동조하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의 당론은 정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혐오가 당론이다. 네, 혐오가 당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어디까지 자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자당 의원까지 더군다나 장애인 뭐 기득권 무슨 얘기를 했죠? 눈 불편한 눈 거 불편한 거 빼고는 다 기득권. 기득권이다. 이거 혹시 와. 전문을 들어보셨어요? 나 전문은 못 보고 띄엄띄엄 봤는데도 띄엄띄엄. 좀 문제가. 저는 이거를 듣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 해당 영상에선 삭제가 됐고 다른 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거를 제가 맞아요. 들었는데 정말 구역질 나요. 어머, 구역질 진짜 구역질 날 나고 만한 예, 대화들이 인간으로서의 모욕감이 느껴져요. 정말. 그죠. 예.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서 할당해서 문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뭐 김혜지 때문에 당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돈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설명을. 이제 어떤 여자분 네네. 뭐가 있나요? 저희 영상이 네네네. 준비돼 있으니까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 그러면 민주당에 널린 게 김혜지 과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의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대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구들이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이 X권인 거예요. 그야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눈 불편한 분한테 눈 빼고 다 기득권이다. 와, 저거 저기 굉장히 많이 사람으로서의 완화된 거 완화된 방송용만 거예요. 네, 편집해 주시고 네, 네. 해서 저기 이제 뭐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거니까 이러면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에는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런데 네, 민주당에는 뭐 김혜지 같은 애들이 널렸으니까 눈뜬 김혜지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까지. 그래서 국힘에 와서 뭐 구걸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다음에 비례 뭐 받았다 장애와 여성을 뭐 무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여성분이 아마 진행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장애를 천운으로 장애를 뭐 굉장히 운 좋은 걸로 생각해라. 행운으로 생각한다. 행운으로 생각해야 된다. 안 그랬으면 뭐 너 장애인 아니고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너한테 뭐 했어.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구역질이 나요. 저 진짜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네요. 쓰레기 네, 발언들이. 쓰레기입니다, 진짜. 네. 이제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돼도. 정말. 근데 저기 지금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낄낄대면서 저런 얘기를 해도 야 이거 저거는 하지 마라. 인정하죠. 아니면 불쾌해서 저는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저거를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두가 다 듣는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뭐 대가리 꽃밭 이런 표현이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거 듣고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은 당에 있는 전 대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칭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약간 욕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의 그 워딩에는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오로지 딱 하나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자리에 내가 가는 건데 저 배지 내가 그쵸. 여기에 이제 지금 오세훈처럼 이 선거
혹은 배지 이거에만 오로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장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저에는 정치를 대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네. 인식이냐? 이건 권력투쟁 게임인데 장애인, 여성 그게 뭔데? 왜 내가 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냐? 역차별이야 라는 이런 인식이 거죠. 있고 네. 제가 이 우파 유튜브들 진행하는 특히 이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더 여성을 여성 비하적인 비하적인 걸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네,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도 여성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야 여자라서 너 꿀 빠는 거야. 너 그냥 남자였으면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 라고 아주 극우적인 일베 같은 그 목소리에 소고하면서 돈을 벌고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들. 네. 아 진짜 처참하고 참담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박민영 대변인은 청와대 예전에 대통령실 윤석열 때 들어갈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일베에 글을 남겼다 이런 부분이 그 있었고 사람이군요. 그때는 네. 동생이 뭐 아이디를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네. 그 인식을 보니까 이건 본인이 올린 글이 맞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안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저격수거든요.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징후감을 더 아주 보란 듯이 표출하는 데는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당의 그 지지자들, 당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내부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사실상 임기가 남았는데 속가내면서 이거 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슬슬 이제 시동 걸 거란 얘기도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한판 싸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불건전한 방향으로 네. 국민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이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 오로지. 이제 시작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신호탄을 좀 잘못 쏘아 올리면서 약간 밀리는 이 형세로 가게 됐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맞아요.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몇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걔한테 탄압받고 있다.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말도 같아요. 안 되는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에서도 이 사람 지금 뭐 종편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이 사람을 절대 불러줘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브리핑하는 거 써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적인 담론을 하는 장소에 이런 혐오 발언, 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좀 링 위에 못 올라오게 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제일 또 황당했던 게 이 과정에서 뭐 사회를 반려한 것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회를 네.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꼬리 자르기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게 많이 워딩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네. 어른들 말을 좀 흉내내고 싶은데 왜 맥락 전혀 안 맞는 상황에서 그 말 갖다가 이제 있는 척하면서 쓰는 딱 그런 네. 건데 써야 할 단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고 문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꼬리 자르기면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야. 그래요. 몸통까지 연결돼서 꼬리 자를 때 그때 이거지. 네, 이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박모 씨가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겠지만. 본인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상당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척 마치 네. 정치 한 20만 년 한 것처럼 네.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몸통이란 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다 똑같은 시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 사실은 이 말이 맞아 이런 동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인한 것으로 우리 사실은 몸통이 국힘이 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의 수도 그런 있겠다. 인증, 뭐 자백, 인증, 거의 자백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의도하지 않은 자백. 네. 국민의힘 자기네 집에서 난 불부터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와 공당의 대변인의 대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실게요.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진은.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튜버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화를 보면서 이거는 대환장할 만한 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영상.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극화되어 있는 청년 정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이슈가요?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정, 네. 김혜지 의원이 비례를 2번을 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비례를 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특검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을 던졌다 이런 것들이 같이 증오심이 맞물리면서 저렇게 공격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다른 장애인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제가 안 들은 귀 삽니다 이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깔려 있는 건 그건 거예요.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이나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논리에 더 많은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장애를 가지면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각들을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그러면은 그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면 집이 괜찮은 집이다. 집안 사람이다. 그럼 비례대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이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부자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부자니까 부자 정당인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물론 선출직으로 뽑은 거 대부분 뽑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직 자격을 유지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좀 괜찮은 집인데 교사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교사의 어떤 비례대표성을 인정하면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조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그 사람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야. 그럼 노동자가 아닌 건가?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기득권이 아닌 거야. 왜 장애인인 것처럼 장애를 특별하게 뭔가의 대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해라고 하는 건 혐오에 기초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감정을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실제 그 유튜버에서 물론 박민영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이라 천운이다. 그리고 뭐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뭐 뒤졌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남녀논리라든가 뭐 그 진행자가 전 처음 보는 네. 사람이던데 너무 입이 너무 막 욕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랑 네.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모든 종류의 혐오가 세트로 다 나오잖아요. 저는 저 영상을 주말에 봤어요. 주말에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네.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저런 유튜브에 나갔어요. 나가서 진행자가 그렇게 자당의 의원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거는 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대표만 대변하나? 하기야 당대표만 대변하라고 시키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것 같죠. 그럼 패널 인증제로. 자당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면은 그걸 제지했어야지. 근데 그렇죠라고 오히려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미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김혜지 의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매우 부적절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지금 결국 김혜지 의원이 고소까지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더 사실은 좀 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이식법은요 뇌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장기 이식할 거야라고 사전에 이식 동의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백만 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버렸어요. 예를 들면 뇌사 상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 장기 이식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인의 의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가 숨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인의 의사라는 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것인데 가서 끌고 가가지고 장기 막 적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공당의 대변인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법안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혐오의 감정이나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게 이게 과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냐 이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차별과 혐오의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장동혁 대표 여기에서 박민영이 사퇴 의사를 표현하자 그냥 의리로 감싸는 걸까요? 그거를 반려했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김예지의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게 해당 행위냐? 박민영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오히려 감싸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동혁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증을 한 사람과 인증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동료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저 박민영 같은 정치 행태에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게 공론장을 완전히 오염시키면서 정말 그 진흙탕 덩어리 속으로 흙탕물 속으로 지금 다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박민영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전 더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하고 이 공론장을 오염시킬 때도 굉장히 약삭빠른 태도를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노선, 아니 당연히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전 당연히 비판의 대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면 다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본인과 정치적 주장이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격을 넘어서서 비난과 어떤 장애까지도 공격 요소로 지금 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되는 것이고 장애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특정인이 장애를 갖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좌표, 공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거는 사회적인 정말 우리가 범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해악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가 자정을 바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국민의힘이 자정을 안 한다는 전제 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가고 공론장의 오염으로부터 이 공론장을 지켜낼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 자체 제목을 보면요. 한동훈 담당 일진 박민영, 일진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예지 의원이 친한계라는 걸 또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공천 2번 둔 게 한동훈이 하면서 개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미우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라.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 공격하지 말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친한계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더 거친 말들이 나오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막 정치활동 왕성하게 하잖아요. SNS에 막 열심히 글 올리고 갑자기 또 민주당하고 싸우는 투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전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동훈 혐오 인식? 한동훈은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당이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싸움들이 더 격화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보니까 극우 세력하고 다 손잡고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한동훈 세력하고 더 아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은 더 콩가루로 갈 거다.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보수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저 반체제 세력들 내지는 뭐 극우라는 말, 근데 좌우의 개념도 어느 정도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는 거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극단적 이익주의자라고 하는 게 전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 국민의힘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윤어게인 세력과 또 친한계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동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합을 전제로 한 동거냐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다 불살라버린 동거냐 사실상 파탄 관계인 거죠. 저는 후자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치만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마치 우리가 이제 소송할 때도 이런 거 교회 분쟁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네. 다수파와 그렇죠, 소수파가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그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참 정치적으로는 이제 저런 분열이 또 우리 정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승화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아니 그런 경우엔 보통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들잖아요.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쫓아내죠. 이제 그러니까 반대를 쫓아내고 거기가 다시 또 교회 하나 만드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힘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 만들 힘은 없죠. 새로 당 만들 힘은 없다. 근데 당만들 힘이 없으니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안에서 또 당권을 가질 능력도 없죠. 동시에 두 가지가 없는 거. 국민의힘의 큰 악재 하나가 또 터졌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인 진짜 발언이라서 네. 이건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을 비하했는데 일단 요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 과거든. 정말로 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저렇게까지 무슨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지도 진짜, 만약에 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고 신념이면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뭐 맥락이 설령 그 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요?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저 방송에서들 네. 이게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던 내용들을 다 전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걸 원래 다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과 여성과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무슨 바퀴벌레 비유하기를 하는가 하면, 네네. 그다음에 무슨 여성에 대해서 계집이니까 봐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오체 분실을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그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하지만 장애를 무기로 삼는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장애가 천운인 줄 알아라. 너 장애인인 게 천운인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그 감동란 TV 감동란 씨인가 막 그 진행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 옆에서 이제 말려야 옆에서 되는. 맞아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둘이 서 있는데, 여러 사람도 아니고 둘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들, 네. 그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맞아요를 이런 식으로 웃고 같이 낄낄대고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았으면, 예를 들면 이게 이 언론 자유가 굉장히 보장돼 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형사 처벌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더구나 이제 우리 당 대변인이시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을 저는 정말 네. 믿을 수가 없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당 윤리위원장이 지금 잘리셔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저 유튜버야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나가는 거 일단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 네. 두 번째,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동조해가지고 더 심한 말을 지금 국민의힘이 인증한 패널이거든요. 저분은 국민의힘에서 그때 인증 패널, 네, 인증 네, 네. 패널로 이름을 다 올렸잖아요. 그 중에 네. 한 명이 저분이에요. 또 미디어 대변인이니까. 네, 게다가 이분이요. 네. 옛날에 일베 사용해가지고 일베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을 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내 동생이 쓴 거다. 아이디 공유한다. 네, 뭐 뭐 그런 식으로 변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책임을 좀 전가하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평상시에도 어떤 생각 가졌는지가 제일 드러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들이 약자를 괴롭힌다는 게 아주 프레임이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뭐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물론 여자는 이제 뭐 약자인지 아닌지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는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왜 이 사람이 뭐 사표를 냈는데 반려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반려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했고 옳지 않은 그 자기네 당의 미디어 대변인의 말이 사실은 그 당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못 말했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거의 많이 인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안 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당대표의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사표를 받기보다는 뭐 징계를 해서 뭐 혼을 무슨 내줘야죠. 당 원권 정지를 그렇죠.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꼬리 자르기라는 둥 이러면서 사의를 뭐 하지 말으라는 둥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왜 대표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신지 우리 김정혁 대변인 지금 주의받았습니다만 대변인이 아니라 김정혁 위원장 주의받았습니다만 그때 거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이게 당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을 점점 키워간다고 하는데 그 원이 도대체 어느 원인지 어느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그 장동혁 대표가 논란은 정리하되 인재는 지킨다는 원칙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고요. 그 보수 정당에서 논란이 불거질 경우에 사람을 바로 내치는 꼬리 자르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게 그 박민영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이죠. 참 희한한 그 발언을 하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장애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 그리고 장애 그 자체를 지금 혐오의 대상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정치라는 것이 대놓고 혐오를 안 하고요. 혐오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을 투입시켜가지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혐오 구조를 만들게 하는 상당히 좀 교묘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앞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도 안 하고 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징계가 없는데 저 발언이 규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한 일까지 우리가 봐야 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려스럽고 저는 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고민을 좀 진지하게 네.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저 보수 정당에 있으니까 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보수의 그 덕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용, 따뜻함 뭐 이런 거거든요. 좀 이렇게 아버지 같은 느낌. 네. 혼날 땐 혼내더라도 야 뭐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극우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댓글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욕설이 아니면은 뭐 글이 안 돼 그냥 뭐 무슨 XX 해갖고 여기서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단어들을 계속 써가면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뭐 이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개 X, CX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 욕으로 다 점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독란 TV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유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볼 수가 있지 공개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과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차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절연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중도층이 일반 유권자들이 지지할 마음을 수 줄 수 있겠습니까? 있나. 네. 그럼 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항명 항소 포기에서도 보여주지만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하면 지지도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 예를 들어 논란이 불거질 경우 바로 사람을 내치는 꼬리 자르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이게 약간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 뭐 문제 생겼다고 장관 그만두게 하면 누가 맞아. 장관하고 문제 생겼다고 사령관 자르면 누가 지휘하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너무 억지로 연결시키는 건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사고 과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임성근 네. 그때 그랬었죠. 그때 그랬잖아요. 뭐 법으로 뭐 딱딱딱딱 해가지고 책임 물려야지 뭐 아무 때나 그만두라고 하면 되겠냐 뭐 이런 논리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좀 법률가적인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률의 영역은 다른 건데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정무적인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은 이런 데 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간 것이 발각이 돼서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은 당의 정치 행위를 위해서라도 잘라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네.
전 정치의 사망 상태를 그대로 저는 반영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예지 의원은 이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단 뭐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했고요. 그 박민영 대변인은 처음에는 무지성 혐오몰이다라고 반박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과한다. 다만 장애인 혐오라는 비판에는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좀 답답한 거는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서 막 그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서 분위기를 확 그 다운시키는가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막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시위하는데 그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갖고 또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세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와중에 박민영 대변인의 저 발언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듯한 태도 이런 걸 보임으로써 또 이게 확 덮어버리는 재를 뿌리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당이 상승하려고 하면 재 뿌리고 또 좀 올라가려고 하면 물 뿌리고 또 좀 잘 되려고 하면 뒷다리 잡아당기고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켜보기에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정무적 판단을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 당적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뭔 소리예요? 국민의힘 아닐 우리 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으니까 그쪽 당하고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박민영이라는 미디어 대변인 직을 가지고 있는 원외 대변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기수가 다른데 그 나는 국대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선거를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이제 대변인을 뽑았거든요. 투표 통해서 그렇죠. 대변인 뽑을 인터넷을 때 통해서 투표를 했던 건데 이제 제가 1기고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2기인데 또 2기에서는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론 기술이나 이런 스킬은 발달된 사람인데 이번에 이 논란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정치를 여기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막말 퍼레이드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좀 정리하자면 지난 12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이 박민영 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같은 당 소속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의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또 안내견 조이도 유명하고요. 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제가 뭐 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사실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막말과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법 긴 시간 동안 이 진행하는 이 여성 진행자하고 듣기 힘들 정도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 관련이 논란이 되고 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엄중 경고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고요. 오히려 당 내에선 두둔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오고요. 송은석 원내대표는 사소한 일 가지고 너무 크게 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감동란 TV 있더라고요. 감동란 전 처음 봤는데 채널 얘기해주지 마요. 그것도 사람들 찾아 들어가요. 근데 봤는데 한겨레 TV만 얘기하시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는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하고 진행자가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그러더라고. 그건 괜찮네요. 그런데 감동란 TV 이게 2030 극우 반 페미니즘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왜 나갔느냐 보니까 이게 명찰이 그거더라고요. 한동훈, 일진, 박민영.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애초 목적은. 그리고 이 김혜지 그거는 이제 1시간 반쯤 됐을 때 나오던데. 그걸 또 다 보셨어요? 아니 다는 못 보고 보다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제 그 한동훈을 욕하는 과정에서 김혜지를 공천한 한동훈. 그러면서 이제 욕하면서 이제 막 말이 끝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말도 좀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국힘의 의원 70% 일 안 한다. 그리고 세대 교체 필요하다. 법조인 출신 너무 많아서 생활 이슈에는 까막눈이다. 인생 이모작하러 오신 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젊잖아요.
야, 요거 새로운 접근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있었죠. 보니까 다 할아버지들하고 일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 갈등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한동훈 대표가 다 공천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김혜지를 당론에 위배하고 이게 그러려면 민주당 가지 왜 국민의힘 있냐 그러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한지아 의원도 욕하더라고. 다 그 한동훈 이게 최종 목표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한동훈도 막 한동훈 보고 강남 좌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판단에 혼선이 오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그렇군요. 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제일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극우 정치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한국 정치에 나타난 큰 문제점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방향, 다른 성향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이제는 논리와 진실,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 증오와 혐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실제 근거가 없는 말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한동훈이 강남 좌파인 거고 무슨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비례대표 공천을 너무 많이 준대요. 근데 지금 장애인 전체 공천 받은 게 비례대표가 300명 중에 3명이에요. 1%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고 무조건 혐오와 증오,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극우의 전형이거든요. 일단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욕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의외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극우들이 공당에 끌어넣은 거고요. 그거를 품어버린 게 국민의힘이고 그 후과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자체적인 생각도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도 하셨지만 당 내에서는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예지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내용 중에 장기 기증 관련된 법안이 있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 개정안도 못 내.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철회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박민영 대변인이 또 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취지를 설명하자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본인이 강한 의지가 있으면 사후에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뭐 중국 장기 적출 범죄 일당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두 개를 결합시키죠. 강제 정신병이 있을 때 강제 입원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강제 입원을 시킨 다음에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좀 약간 왜곡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몇 명씩 하는 얘기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화력이 강하게 막 날라오니까 김예지 의원이 당시에 이것을 철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예지 의원 스스로가 이번에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막말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뭐 정치를 나이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도 뭐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끼다 보니까 나이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상징되는 인물로 나타났던 이 정치가 사실은 혐오 양산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를 어떻게 양산하냐면 조롱이라는 언어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지지자들끼리 막 혐오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혐오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론 값으로는 혐오가 이준석에 의해서 양산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박민영은 하나 더 진화된 모델이죠. 그냥 혐오를 입에 올려버립니다. 지금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과하면서도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긴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식의 사족을 자꾸 달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박민영 씨의 말 중에 정말 괘씸하다라고 저는 느낄 정도의 분노가 들었던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차이를 줄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이 줄어드는 사회가 좋은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혜지 의원이 뭐 장애는 있지만 무슨 뭐 기득권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이건 완벽한 동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건 그분들에게 오히려 2차, 3차에 상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그대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혐오의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너무너무 위험한 사회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을 이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저는 좀 엄중함을 가지고 이제 공론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거의 다른 말이 또 갈라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권태우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경미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마치 2030들이 지금 그 기득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 많이 가져간다라는 식을 일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그러면 사회에서 진짜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느냐? 젊은 나이부터 정치에 들어서서 그냥 말로 했던 거 말고 실무를 정말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땀 흘려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까? 아마 아닐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말장난만 배워온 거예요. 말장난과 장기술만 배워서 예. 정치를 때우는 건데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저 30분이 됐으니까요. 저 우리 신은규 변호사를 보내주고 남은 이야기는 저희끼리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망하죠. 살짝 민망하죠. 격주마다 이런 얘기 괜찮아요. 뒷부분 너무 좀 조절 좀 해요. 그럼 뭐 YTN하고 아니, 살려놔야 돼요 또. 제가 자면서도 우리 뉴스다이브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 YTN 가서 여기서 배려받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막 짝짝하면 6초 넘었어요. 빨리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못올 뻔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거의 진행자 고현준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자,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마무리를 좀 하자면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보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근데 그거를 푸는 방식이 이게 기존의 시스템과 그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이너리티인 또 다른 마이너리티를 끼리 약자 대 약자끼리 이제 그 작은 걸 가지고 뺏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거를 2030들이 보고 그 패턴을 따라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걸 노리는 우려가 거죠. 좀 그걸 노리는 들더라고요.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들이죠. 이게 뭐 연령대와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정치를 하면서 뭐 유불리를 따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되고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리고 본인이 그걸 소재로 삼을 만한 거리를 갖고 들어오는 것 안에 앞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약자, 더 뭐 마이너한 어떤 곳으로 받아 내려가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뭐 1등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식의 취지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뭐 사회 전체의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손해가 큰 거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혐오나 그 증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갈지에 관한 대안은 없어요. 일단 미움밖에 안 던져놔요. 그렇군요. 그 TV 보면 장애인만 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또 비하하고 그래요. 다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도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30만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더 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채널 얘기하시는 바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잠깐 호기심에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뉴스다이브 보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계속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 자,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진짜 이게 허투루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채널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로 서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요, 그거를. 참 걱정스러운 슈퍼챗도 많더라고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 뉴스가 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 누군지 알아요? 네. 박민영.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박민영? 예. 원래 그런 친구니까 그런 거죠. 원래 그런 분을 미디어 대변인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한과 보복 심정, 감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기승전결 한동훈 나쁜 사람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 되지 왜 김예지 의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빌드업. 제가 볼 땐 짜증 나는 거죠. 자기는 배지 한 번 못 달고 있는데 아. 비례로 2번이나 달았다. 여기에 일단 열받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비례로 2번 받으신 분들은 또 역사를 찾아보면 있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걸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수자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혐오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쭉 들어보다가 이분이 제정신인가 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오히려 이름을 언급해주는 게 네. 그분이 원하는 효과일 수 있다. 박모 대변인. 박모 대변인. 예, 예. 장애인 비하. 이거는. 근데 난리 거기다 났어요. 여성 비하까지. 난리 났어요. 뭐가 그쪽에서는 지금 영웅이에요. 결국은 그 효과를 노리고 한 발언인가요? 감동란 TV에서는 박민영이 뭘 잘못했냐 이걸 지금 막 찍고 가지고 막 돌리고 있어요. 감동란 TV도 얘기해주면 안 돼요. 또. 하긴 나도 찾아봤네. 감TV. 조회수를 좀 높여줬네. 감TV라고 합시다. 감TV. 그러니까 저급한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방송할 때 뭐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유튜브 가서 얘기하다가 예. 편한 상황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될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야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적을 하면 공감 능력이 있다면 정치인이라면 또 야당의 대변인이라면 아 그렇구나 깨닫고 뭐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뭐 사실관계 틀려가지고 틀리게 얘기한 거는 내가 좀 뭐 미안하기도 하고 비하로 비춰줬으면 뭐 내가 좀 미안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 말 잘해요. 그 친구 경력을 쭉 보면은요. 대학생 때부터 이 사회 나와서까지 대략 20차례의 토론 배틀 시합에 나갔어요. 김준일 평론가도 1등 줬대요. 저 사람이 문제구만. 아 정확히 1등 줬다고 말한 건 아닌데 그 심사했는데 거기서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김준일 평론가가 그러니까. 정치권에 데뷔시켰네. 나는 국대다 저렇게 나온 모습. 예, 이기 나는 국대다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예, 예. 20차례 대학생 때도 막 토론 배틀 나갈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예요. 타회 추종을 불허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금을 가지고 학비도 내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활동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가면서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토론 배틀 8번인가 예. 우승하고 그랬는데 그냥 말하는 기술자인 것 같아요. 말 기술 20번이라니까. 20번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생 때부터 나와가지고. 다 해서? 다 해서 20번이에요. 20번으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반으로 깎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말을 좀 잘해서 토론 같은 배틀을 해서 20번 정도 우승을 했는데 그냥 말하는 기술자예요. 말 기술자다. 자 그러면 예. 대북 방송 스피커를 하면 돼요. 아, 왜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정치는 왜 하느냐가 필요하잖아요. 아, 예, 예. 장애인 예. 비하려고 정치해요? 오. 일단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 그중에서도 특히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인가. 그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길을 위해서 방법론에서 서로 다른 우파나 좌파나 예. 그래서 방법론을 다르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장애인을 비하는 거는 왜 정치를 하냐. 예. 말 잘하면 그냥 대북방송 스피커를 해라. 아. 대북방송 이제 안 하는구나.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 자리가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인데 이걸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자그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일을 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매를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게 말이 그 사람의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한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갖고 공격하는 게 자그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야당 원내대표의 그 인식의 수준이 참 뇌가 작아서 그런가? 그러면 새인데? 새예요? 안 됩니다. 아니야. 그건. 예.
아니 그좀 분석을 한번 해보는 예, 거예요. 예, 왜 예. 저런 얘기를 하는지. 예. 잠깐만 그러면 새 비하 발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오히려 새가 새 비하 새를 발언. 비열한다. 네, 야. 정말 부적절한 대응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한 표현으로는 굳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고의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박모 대변인의 그 막말을 예. 그러니까 친한 갈등으로 한 거죠. 물론 그 내부적인 이유는 친한 갈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계를 비난하다가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다. 박모 대변인이 막말을 한 건데 네네. 사실은 친한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예. 성파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왔던 이 사람의 인식, 장애인과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인식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걸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건 보이지 않고 예. 내부 갈등만 보인 거예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성에 예.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아, 사안의 본질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 예. 뭐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나쁘죠. 의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감춰서 네네. 자그마한 일이다? 예. 그것도 문제고.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이분도 연민이나 공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까고 그전에도 뭐 예산에서 약자 예산 이런 거 많이 까고 자그마한 그랬거든요. 일이에요. 그런 거 조인트 깐 거. 아, 그렇구나. 당직자를 자그마한 일. 예, 당직자를 때렸다라는 발로. 이유로 예, 이미 탈당을 하고 다시 돌아오셨던 분이죠. 그때도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발로 조인트 깎고 어떻게 자그마한 발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왜 침소봉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문제를 삼고 그러십니까? 기억력도 좋으세요, 막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엄중 워낙 통보를 구두로 하긴 했어요. 근데 예. 또 사표는 안 받았거든요. 이거는 징계를 하면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아, 자기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해괴망측한 발언은 장동혁 대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박민영 대변인을 징계를 하면은 가만있어 봐. 그럼 나도 스스로 셀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겠다. 그냥 경고로 끝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그 사고친 대변인이 이름이 박민영 대변인이고 93년생이던데 곽수산 씨가 92년생인가요? 그럼 박수산 한 살 어린 청년 대변인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잠깐 보고 올까요? 근데 여기 삐 처리돼 있죠, 제작진? 예, 당연히 삐 처리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잠깐 그 문제의 발언을 글쎄요 보고 옵시다.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장애인 오히려 없어요? 정신 저는- 제대로 박힌?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그쵸. 진짜 김예지는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김예지는 지가 장애인인 걸 천원으로 알아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것만 저희 제작진이 일부러 끊었습니다. 더 심한 발언이 그 옆에 있는 그 유튜버는 더 심하고 그거에 욕을 하셨잖아요. 예, 맞장구 쳐주면서 또 더 심한 발언도 합니다. 네. 예. 박민영 대변인도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네. 하죠. 욕만 안 한다. 예, 딱 여기까지만 일부러 잘 끊었습니다. 저희 제작진. 뭐 논평할까요, 말까요? 논평할 가치조차 논평할 없어서.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할당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등과 관련된 지향, 그러니까 우리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지향을 해야 이제 그 과정에서의 평등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장애인 할당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 여성 할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지금 50% 할당을 강제하고 있잖아요. 비례에서만. 예, 비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할당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관련된 그 좀 차별 인권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차별과 관련돼서. 한 5%가 15명이니까 한 10명이라도 이렇게 네, 장애인 할당을 등록 장애인이 한다면 300만 명 좋을 이상이고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저도 그럼 시각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살짝 교정이 된 것뿐이고요. 우리가 일단 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특별한 어떤 그 장애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면 그것이 장애가 되지만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장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그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의 2층 버스는 모두가 저상 버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제거한 거죠. 예. 장애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장애인을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는 저런 발언은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법이 지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김예지 의원님이 장애인 차별법으로는 고소하지 않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고소를 오늘 진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고소를 했어요. 저 이제 박민영 씨의 혐오 발언도 그 자체로 너무 큰 문제지만 예. 그 이면에 그러니까 저렇게 혐오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짜고짜 그 이면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기조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아주 그러니까 독재적인 발상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이 좀 이제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근데 비판하면서 결이 다른 행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극히 상식적인. 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좀 주목을 못 받은 게 김혜지 의원이 그 장기 기증 절차를 조금이라도 맞아요. 원활하게 해서 네. 장기 기증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 확실하게 장기 기증 동의를 표명을 해도 그러고 이제 돌아가셔도 가족이 반대를 하면 못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고인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확인 받아 놓으면 장기 기증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법을 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극우 음모론 커뮤니티에서 뭐 중국인이 마음대로 장기를 적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음모론을 일파만파 유포시켜가지고 맞아요. 김예지 의원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으로 박민영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그런 맥락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김혜지 네. 의원이 고소한 거죠. 허위사실 그렇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혐오의 근거마저도 혐오에 가까워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서로 간에 논의해가면서 만드는 과정인데 네. 지금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그런 장기 적출과 관련된 그런 오해를 만드는 것 사실은 본인의 동의와 관련돼서 법은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절차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를 싹 무시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예외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대시켜서 혐오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혐오 조장성 발언. 전형적인 그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네. 방식입니다. 예, 참 너무 기가 차고요. 예.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은 국힘 자체에서 이걸 일단락을 시키려면은 사표를 받아야지. 받아야 그나마도 그래 이런 거 있어서는 쟤네도 문제의식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 사표를 반려를 하고 오히려 인재니까 뭐 지켜야 한다. 송원석은 아니 이거 내부 문제를 왜 이렇게 언론사들이 이렇게 계속 기사화를 하냐. 사소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내부 문제입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돼. 또 악재가 또 있죠.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정말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정말 심각한데요. 특히 박 대변인은 친한계로 꼽히는 이 같은 당 소속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 할당해서 문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예지를 일종의 에스코트형 액세서리 취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했는데 여기 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자를 수는 없다. 이러면서 또 극구 옹호하고 나서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감동란 TV라고 하는 TV가 있나 봐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예, 여기에 출연을 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이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 본인은 장애인이라서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유튜브에서는 또 뭐 바퀴벌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이 혐오 발언이 대단했습니다. 한번 박민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2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아니 당에 헌신하고 기여해서 내란도 맞고 투표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나마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이 제대로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설 자리가 지금 생긴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이 좀 뭐 공천받고 싶어서 자꾸 그 자리 노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보수 청년들이 어떻게 극보수화 돼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죠. 저 친구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왔죠. 근데 그때
지난 2022년 대선을 할 때 청년 보좌역이라고 그래서 윤이 말만 꺼내면 청년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도 즉흥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전달이 돼서 즉흥적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했을 때 황당하게 먹히는 거예요. 윤 입장에서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있었는데 그 지형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네 하니까 청년 하면서 오냐 하듯이 막 청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하는 게 다 먹힌다. 그래서 극우 청년들이 많이 대통령실에 진출을 했었죠.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으로 말하고 하는 게 받아주고 먹히고 자기들끼리 해서 그게 먹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괴물처럼 변해가는 이런 네.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죠.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인구 비례로만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명은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국민의힘 의석수에 비례해서 보더라도 최소 5명 이상은 장애인이 선출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민영 대변인의 말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예지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을 한 박민영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고 박민영 씨는 이걸 좀 수습하려는 조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좀 수습하려는 그 보입니다. 부분에서 페이북 글을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2차 가해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예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래요? 수준들입니다. 예, 너무 저열해가지고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물론 뉴미디어저널 유튜브는 좀 더 자유롭고 저도 윤석열이 그 최병 사건에서 경로한 게 아니라 개진상을 뜬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표현까지만 쓰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진걸 소장이 개지랄이 뭐냐 그런 그건 윤석열이 개지랄한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 쓸 때에도 이제 지랄이란 말이 어원이 예전에 이제 지랄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갖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맥락으로 요즘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완전히 망하고 이 일부 극단 극우 가짜뉴스 청년들이 아주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당은 그래도 뭐 장애인 의원도 있고 당론을 좀 어기는 의원도 있지만 함께 간다는 식으로 그걸 장점으로 포용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나 또 진보 진영의 일각의 약간 획일적 느낌 우리 옛날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 같은 좀 딱딱한 느낌도 있지 그걸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보다 더 미워하고 더 적대적이어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 썸뜻한 어떤 증오와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인데도 차별과 혐오 썸뜻한 증오가 자기 당인데. 넘치고 거기에다가 장애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러니까 그 감독란이라는 작가지도 우리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란 말도 그 시각장애가 얼마나 그분 인생에서 커다란 고통이었습니까? 일종의 사람 헬렌 켈러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헬렌 켈러 같은 김혜지 의원도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술가로 그런 걸 극복하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됐고 그리고 4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또 주기가 쉽지 않은데 또 된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래도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필요해서 시켜놓고 그리고 이분이 때로는 너무 내란 정당 이게 그러니까 제명해달라는 요구도 제명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딴소리 하죠. 제명해줬으면 벌써 딴 데 갔죠. 민주당 갔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이 좀 더 장애인의 인권을 더 대변하는 예를 들면 그게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도 지금 한석이 있어. 그리 갔을 수도 있죠. 마음은 몰라요. 근데 제명도 안 시켜주면서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정말 좀 무섭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퀴즈로 정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라 시즌 2에서 거기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30km를 걸어 힘겹게 물을 구해오지만
이게 이준석하고 닮았지. 네. 지금 하는 그러네. 행태를 여성과 보면. 약자에 대해서 사정없이 몰아치고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약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저는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예, 불편한 아주. 강한 사람은 공격을 안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윤석열 쪽한테 갔어. 맞아. 갔다가 또 다시 또 윤석열이 기울고 나니까 장동혁한테 가. 그래서 장동혁이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6개월만 내가 보고 판단할게. 그래서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시켜놨어. 그리고 6개월 계약직이야 지금. 아 그래요? 네, 사실상 대변인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은 거의 적이야. 한동훈을 막 욕하다가 한동훈이 비례공천 2번 줬어. 근데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 구조가 연결이 되면서 막 뭉개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막 혐오의 감정이 거기서 그렇죠. 붙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김예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당 소속 대변인을 고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보복이나 그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로서 내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할당제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매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놀란 게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응이에요. 송원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는 당내의 자그마한 일인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로서 당 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네. 송원석이는 앞으로 박민영의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되겠네. 저 말은 그거잖아.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난리 피워 이놈들아 하고 기자 돈 내고. 나 야 이미 당대표 이야기했는데 나까지 뭘 이야기해. 이렇게 예뻐 죽겠는데 할 말 했구만. 속내 이거잖아요. 에라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해라 이놈아. 당직자 막 때린 사람 아니까 폭행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저렇게 약자들이 겪는 고통, 상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일로 김혜지 의원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아무리 입장이 달랐어도 또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겪었을 상실감이나 고통을 생각하면 저런 말 못하죠. 호되게 당대표가 얘기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의례적으로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제 얘기했는데 야 내란당 이거 그냥 놔둬요. 박민영이 저기 감동란인가 야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저도 듣기 힘들 정도면은 이거는 저 세상 텐션이더라고. 아무튼 개방송에 나가지고 장애인 비하 막말해야 되면서 진행하는 애는 쌍욕을 그렇게 해야 되던데 그냥 놔뒀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어제 이제 TV조선에서 최초 보도하기로는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났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사가 지워졌더라고요. 이제 기사가 지워진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박민영은 사표를 낸 적이 없다.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뭐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거짓말을 했겠죠. 어쨌든 당 대표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표현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다. 네. 그러면서 그 기사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논란은 정리하되 인재는 지킨다라는 원칙.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꼬리 자르기 인재를 지킨다. 그 인재가 어떤지 한동훈 제가 살벌하게 공격하는 애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게 불거진 이유가 제가 그 한동훈 저격수를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보수 유튜브가 제 방송을 모니터를 하다가 그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원본은 삭제가 됐음에도 저게 지금 뉴스에서 쭉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동혁이 이제 처음에는 그 사표 반려했는데
사표를 낸 적도 없어요, 박민영은. 그래서 그런지 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반성이 아니고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더 이제 역정을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한동훈 팬들이 문제다. 니들이 더 심하면서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댓글에 내 욕하면 다 고소해버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얘들끼리 지금 자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엄중하게 경고했다. 근데 얘는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있어 계속. 사표를 반려했다. 사표 낸 적도 없어. 아이고 참 불쌍한 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관행을 사라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하는데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건요. 살라고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꼬리가 가치가 없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꼬리를 내줘야 지들이 사니까. 그렇지 몸통이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꼬리를 근데 잘라주고 도망가는 꼬리를 안 자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같이 죽겠다는 같이 뜻이에요. 죽어버리자. 그러자.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TV 조선에서 어떤 짓거리를 냈는지 맨 처음 기사 제목은 이거였어요. 장동혁, 장애인비와 막말로나 박민영 때문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꼬리 자르기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나서 새롭게 올린 기사는 굉장히 마사지를 내줍니다. 보세요. 그 다음 기사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장애인 비하 논란 박민영의 자숙하는 마음으로 탕물을 임해라 라고 내가 혼을 냈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가 됩니다. 조선이 이렇게 저쪽에는 친절한 곳이에요. 바로 그냥 그래요. 얼른 삭제해드리죠. 어떻게 제목을 써드릴까? 그거 좋네. 그래 내가 봐도 좀 말이 좀 세다 싶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저 기사가 삭제된 배경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박민영 대변인이 항의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진지한 거야 이거? 아니 뭐 엄밀히 따지면 그거를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필하려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뭐 박민영 같은 애들 안고 간다. 한동훈만 잘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고 간다. 잘했다.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한 건데 굳이 그걸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박민영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죠. 나는 사표를 낸 적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야 자기 정치적 입지를 박민영 입장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추정을 하자면 박민영 쪽에서 항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바뀐 기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돼 있느냐? 장동혁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장동혁이 강하게 호되게 질타를 했다. 앞으로 잘하라고 했다. 이쪽에 메시지가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왜 나를 혼냈다고 하고 내가 사표냈다고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것들이 더 문제인데 너무 좋죠 얘들.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서 골 때린 게요. 하긴 뭐 장동혁은 누가 누구한테 발언 수위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지가 제일 심한데. 그렇죠. 자기가 제일 심한데. 그 입장도 좀 있었을 거예요. 저기 쟤 자르면 자기도 잘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박민영은 반성 전혀 없고 법정 대응을 선언을 했고. 자 그러면 이러한 와중에 지금 박민영은 걔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방송 내용에 한동훈이 쌓아놓은 설사 같은 X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경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동훈은 계속 지금 민주당한테 바라보고 계속 지금 이제 뉴스도 안 나오는데 계속 토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이제 구구들한테 잘 보여야지 지가 살 길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고 보면 우리 한동훈 씨 얼마 전에는 뭐 정치인에게 출마를 한다 만다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얘기했는데 나한테 왜 지선 출마하지 말라고 선언하라고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미 해놓고 근데 그 전에는 안 한다라고 해놓고 그럴 만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당무 게시판 때문인가? 아니 윤석열과의 관계 때문인가 했는데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걔를 그렇게 무슨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자기가 생각나는 발언을 하고 그 순간 자기가 생각나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건 억측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정변이 얘기했던 그때 계엄 당시 그 전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거를 한동훈이 몰랐을까? 거기서 걔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 의혹 제기한 건 난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더 발끈하고 난리를 치는 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당장 그런 그 증거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뭐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게 박민영 대변인 본인의 발언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감동란이라는 뭐 극우 유튜버야 원래 뭐 욕설하고 방송에서 그런 막말하는 게 자기 컨텐츠니까 그 사람은 뭐 별도로 이제 처분해야 될 문제인 거고 박민영은 공당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공인해준 우리 당을 대표하는 방송 패널이다. 자기들이 공인해준 사람 아니니까. 근데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예지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사람 혹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표현을 할 때 배려받아서 그 자리에 간 사람,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 의식을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배예요, 이게 어떤 정치인한테서 봤던 너무나 친숙한 프레임 아닌가요? 이준석이랑 뭐 유사하죠. 거의 유사. 이준석하고 한 몸이었다가 지금 등에 칼 꽂는 그러니까 결국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엄중하게 꾸짖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자기 당대표 속마음도 나도 니랑 마음은 똑같아. 나도 니랑 마음은 똑같은데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가 하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그냥 이쪽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싫은데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시라는 면에서 다를 게 그냥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는데도 그 수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그 대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으로서 배출하는 정말 설사는 누군지 진짜 본인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야말로 이제 천박한 인식인 건데 아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예지를 왜 비례대표 공천을 또 줬느냐? 자기가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예지 의원을 부축해서 들어가는 게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 에스코트 해주는 뭐 점잖은 사람, 신사 뭐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공천 준 거다. 그러면 김예지 의원한테도 어처구니 없는 모진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양상도 그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지 머릿속에서는 어떤 대가리 꽃밭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민영이라는 정치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보게 된 거거든요. 정말 천박하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인간이구나.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국민의힘이란 당의 공천 시스템이 개판이구나. 그렇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저런 당 대변인을 자르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장동혁이 제일 심하니까 그런 거죠. 심지어 장동혁이 사무총장일 때 김혜지 공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어요. 이분은 장애인 추천 몫이 아니다. 이렇게 초선 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걔를 갖다가 그 김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주 그냥 저열하게 씹어대는 대변인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 감싸주고 있는 장동혁의 수준. 거기 또 이 전체적인 상황을 그때 그 당시 총괄했던 한동훈 역시도 침묵하고 있는 내란당의 현재 수준이다. 아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걸 떠나서 정치인을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평가를 할 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은 이제 비례대표를 2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다. 이거 외에는 김예지라는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척도나 기준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뭐 비평을 하네, 정치 토론을 하네, 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 우스꽝스러운 거죠. 실제로는 뭐 다른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내란 때 담을 못 넘어가지고 담장 앞에서 울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걸 투표를 못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탄핵안 때
그 당내 핍박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찬성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당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없는 인간들이 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네 그걸 뭐 무기 삼아가지고 정치를 하네 이런 쌍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유튜브 나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같이 똑같이 말 섞고 앉아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놈들이에요. 네. 자, 아무튼 뭐 김예지 의원도 박민영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정말 이 사람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도 진짜 대가리 꽃받친 게 왜 그럼 김예지를 공천을 했을까. 한동훈이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예지가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김예지 에스코트 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강남 좌파 특유의 따뜻해 보인다. 그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예지는.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공천 준 거고요. 어떻게 이게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혜택을 2번이나 받았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죠. 그런 공천을 한 게 누구다? 한동훈. 일단 정리. 못 들겠어. 저게 사람의 말이었는데 정리. 박민영 아시죠?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박민영부터 한번. 원래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토론 배틀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준석계처럼 활동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당직자가 아니라 대변인으로 이제 공개 나이가 어려요.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준석하고 몰려다니지 어느 순간 용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친윤이 됐더라고요. 대통령실의 대변인 같은 걸 했습니까? 행정관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계엄 터지기 직전에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당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에 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고 그 원인을 이 정치 결사체인 국민의힘이 왜 분열돼 있나. 당론을 세우면 거기에 다 따라야지. 왜 각기 딴 목소리를 얘기하나. 이제 그것에 과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당론 안 따르면 다 배신, 배반, 이 분사파처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국회 본청에서 김예지 의원을 보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렇게 시각 장애인을 이렇게 본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좀 처음엔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분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구나. 이 자신의 모습을 과감 없이 대중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장애인이 낯선 게 아니다.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용기고 정말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본받아야겠구나. 좀 잘해드리고 싶다. 이게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사람한테 막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폭력이야. 일종 그냥 폭력이에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저 눈 빼고 뭐야 저 사람 이러면 이런 말 정말 어린 친구라서 하고 싶지 않아. 너가 만약 눈이 장애가 있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 왜 그 대가리 꽃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들어봐. 대가리 꽃밭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다는 말을 젊은 층들이 꽃밭 같다, 꽃 꽂았다, 이런. 그렇죠. 꽃 꽂았다, 이제 바보다, 약간 미쳤다, 이런 거죠. 자기가 바본데요 지금. 아니 저는 제가 장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친구 93년생이거든요. 93년생이고 뭐 어릴 때 그러니까 적절한 뭐 사회 활동 한번 잘 못 해보고 안 해보고 당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정치권에서 정치 물을 먹은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다가 대통령실도 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점도 깨닫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괜히 정치권에 와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아주 다른 내가 뭐가 된 듯이 마치 무슨 완장 찬 듯이 뭐 그런 생각 갖고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인성교육을 좀 먼저 받으시고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다음 저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비례로 국회의원 됐어야 되는데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가 밀렸다 이런 피해 의식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죠, 저 아닙니다. 양반은. 그냥 대변인. 그냥 뭐 청년 쪽 이제 몫으로 된 대변인인데 아니 그 비례 할당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저런 말 못하는 거죠. 장애우에 대한 비례성을 위해서 그렇게 비례 대표를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에는 또 서미아 의원이라고 그분도 좀 예, 눈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의미,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보여줘라 해서 그 본인 자체가 그냥 의미인 거예요. 의원들이. 근데 그런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니 그래서 국힘에서도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로는 너무 적은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탈북민의 목소리도 의정 활동에 반영되는 게 좋다 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번에 와 계신 분은 너무 독특하긴 하지만 매번 모시는 분들이 독특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뜻 자체를 민주당에서 뭐 왜 탈북자를 공천 줬냐 하면서 누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니 이제 그 어찌 됐든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그냥 국민의힘 문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인증한 거예요. 어디 내놔도 부족한 점이 없고 우리 당의 얼굴이다 하면서 인증 패널이라고 저렇게 대변인으로 올려놓고 그런 사람이 이게 그리고 막 표현이나 이런 게 보면요 김예지 의원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이게 그 혐오, 폭력 이건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당의 얼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당 같았으면 바로 따면이야. 우리 정치권이 아니, 우리는요. 아니, 잠깐 일단 당 대변인에서 잘리죠. 예. 그다음에 당적은 어때요? 당적도 제거될 거예요. 윤리 바로 윤리 행위예요. 집에 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집에 가. 우리는 발도 못 붙입니다. 아니, 발도 못 비슷한 붙이는 게 얘기라도 못 해요, 저. 발도 못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얘기를 말해 민주당에서 누가 했었어 봐. 민주당 벌써 작살났어요. 벌써 언론에 가만 놔뒀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온갖 뭐 비난 다 나왔을 거고 비슷한 과거 사례 뭐 비슷하지도 않은데 비슷한 것처럼 갖다 붙여가지고 다 털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론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 있으면 저 사람 진짜 만약에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그렇게 하셨다 봐. 오늘 김지호 대변인 그런 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계세요? 지구에 없어. 저는 아마 거의 믹서기에서 가루돼 있었을 겁니다. 네. 저런 말 했었으면. 네, 맞아요. 그게 맞죠.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성, 여성에게 또 뭐 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이거 다 조심해. 어른이 어린이에게 그렇죠? 또는 뭐 중년이나 장년이 어르신들에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기본을 이렇게 깨버린 그러니까 뭐 마비됐나 봐요. 이렇게 자신이 뭔가를 얻고 싶은데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얻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만 욕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단적인 적개심.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당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 동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 결사체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단순히 저 박민영 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이들의 시각과 거의 일치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천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의 공천을 씹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한동훈의 공천을 씹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시각이 윤석열, 김건희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나. 그럼 이 사람도 내일 모레 되면 한동훈 보고 빨갱이라고 부르겠네요? 벌써 대가리 꽃밭이나 뭐. 빨갱이는 대가리 꽃밭입니까? 대가리 꽃밭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에 꽃 꽂았다 이랬다면 좋은 뜻 아닌가요? 근데 저 대가리 꽃밭 저 말이 저 상당히 그 비하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